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두 박사님, 박사 예정자님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훈 집사님, 노준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운데 앉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려고 안경도 이렇게 쓰고 박사처럼 보이려고 안경 낀 거죠? 네. 맨날 집사님들이랑 농담만 이렇게 주고받다가 오늘은 네. 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환경 박사님이신 우리 박훈 집사님, 박수. 거의 박사님이신 노준영 집사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셨고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실은 오늘 예배로 끝이 아니고요.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드릴 겁니다. 더 이상은 환경 문제가 몇몇 학자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긴급한 사안이라는 걸 오늘 함께 나눌 거고, 그리고 그 일이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벗을 수 없는, 반드시 입어야 하는 사명의 옷이라는 거, 그것 오늘 같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얘기를 하실까 그러는데 그래도 먼저 박사 예정자가 겸손하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좀 해도 돼요. 좋습니다. 네, 맞아요. 입이 좀 보여야. 네. 제가 조금 옆으로 이동을 조금 해도 될까요? 화면을 좋습니다. 보면서 네네.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문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준비하셨어요. 환경에 대한 얘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이 지역적인 부분만 얘기하기 그래서 질문 받은 것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최근에 그 IPCC라고 하는 환경 세미나 같은 그 협회에서 2030년부터 2050년 사이에 1.5도에 이를 거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1.5도가 뭘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회의의 내용이 귀를 쫑긋 열고 들어야 할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이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1.5도가 뭔가요? 1.5도. 네. 다음 화면에 1.5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1.5도가 기후변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인류와 생태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쉽게 말하면 넘어서는 안 될 숫자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한 1800년 전부터 화석 연료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석탄 얘기하는. 네, 그죠. 석탄, 석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가 사실 없는 상태고, 그 에너지를 씀으로써 저희가 지금 같은 삶을 사실 영위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오늘 우리가 환경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간에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있죠. 네. 시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몰랐겠죠. 그 화석 연료를 쓰면서 지구상 대기에 CO2라는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가 쌓이게 되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1도씨가 현재 오른 상태입니다. 0.4도가 남았죠. 네, 그래서 아마 1.5도가 넘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1.5도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 우리에게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조금 간략하게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이게 되게 조금 어려운 그래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뉴스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라던가 혹은 우리 지구 이대로 괜찮은가? 1.5도씨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자. 뭐 이런 게 뭐 MBC, KBS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면 좋겠다. 아, 뉴스에서 말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조금 더 알면 친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줄이지 않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1988년에 시작이 됩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PCC라는 국제기구가 1988년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약 5년 주기로 제출하기 시작했고 올해 6차, 6번째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올해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2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들은 뭐냐면 1차 보고서 때는 지구의 기온 상승이 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걸 밝혔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이 지구의 기온 상승이 인간에 의해서다. 라는 그런 굵직굵직한 주요 내용들을 발간하면서 이 보고서를 기점으로 기후변화의 굉장히 주요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1992년 저도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한데 저 UNFCCC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UN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뭐랄까요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1차 보고서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전 세계 나라들이 기후변화 대응할 나라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거의 진짜 몇 개 나라를 빼고는 거의 전 세계가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2년에 UN 기후변화 협약이 전 세계가 모여서 우리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합시다 해서 1995년 정도부터 어쨌든 매년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기후변화 회의를. 이게 말씀드린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UN 기후변화 회의이기도 하고 제가 작년 11월에 영국으로 잠시 일주일 출장을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뭘 한 건 아니고 되게 뭐 많아요. 사이드 이벤트도 많고 뭐 주요 이슈들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옵저버로 그냥 이런 얘기 하는구나. 요새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기 위해서 갔다 왔던 게 UN 기후변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오시면서 97년에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교토의정서라는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파리협정. 이 2015년에 파리협정이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이제 땅땅땅 이제 시작합시다. 파리협정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도 그냥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주 내용은 그거예요. 지구의 온도를 2도씨 이상 넘게 하지 말자. 근데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죠. 1.5도씨인데 왜 2도씨로 하느냐. 이 UN 기후변화 회의가 좀 특이한 건데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죠. 만장일치 제도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100 몇십 개 나라가 모여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그 안건을 넘어갈 수 없어요.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주요 이슈가 뭐였냐면 물론 1.5도씨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나라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1.5도씨를 안 넘길 자신이. 그래서 2도씨를 넘게 하지 말자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 대신에 그 밑에 조건이 달려요. 대신에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1.5도씨 넘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파리협정. 1.5도를 넘기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5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1.5도는 인류와 생태계에 1.5도를 넘게 되면 큰 위협이 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파리협정이 끝나고 그 IPCC에 요청을 합니다. 1.5도씨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보고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리협정 이후에 2018년에 이제 그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1.5도씨 발간을 위한 회의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열렸었고 그리고 TMI이긴 하지만 IPCC 또 의장 대빵님이 또 한국 분이기도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5도씨 보고서도 나타났고 그렇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1.5도 설명을 해주신다는데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이후부터 내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요거는 보시면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예요. 기후변화에서 거의 바이블과 같은
요 그래프인데 딱 보시면 CO2 농도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측정값은 하와이의 측정소 값이에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라는 어떤 산이 있는데 하와이는 거의 매연이 없는 땅 그렇죠. 아닙니까? 그것도 네 어쨌든 그렇고 그것도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끼어들지 말라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걸 쓰는 왜 하와이 값을 쓰느냐 뭐 CO2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장 오래 측정한 곳이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지대에 있기도 하고 인간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을 지구 대표값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400ppm이라는 조금 소리가 계속 나와요. 400ppm 넘기면 안 되는데 CO2 농도가 400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약간 어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심리적 한계선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넘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 더 가속화된다. 라고 했는데 2016년에 뭐 그냥 가뿐하게 400ppm을 넘어가 버렸고 올해까지 해서 420ppm까지 현재 치솟았고 보시면 기울기도 엄청 더 가파라지고 있고 그리고 더 암울한 얘기는 한국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면 더 높게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발전소도 많기 때문에 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지금 약 480에서 520 ppm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420 ppm까지 왔다. 이 도시가 몇 ppm이라고요? 480에서 520,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차 있는 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농도 농도가. 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욕조에 물이 차가지고 물이 넘치면 지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조에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어. 아직 물이 넘치지는 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게 넘치기 거의 일보 직전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차고 있다. 네. 또 사실 중요한 사실이긴 합니다. 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이 기온 상승이 인간에 의해서다. 보시면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처음 겪는 온도이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 검은색 그래프 관측치가 그 전에 인간이 화석 연료를 태우기 전에는 온도 상승이 없다가 현재 검은색 그래프처럼 급격하게 1.1도씩까지 오른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확 오른 네, 거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이런 적도 없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요 기온 상승이 인간에 의해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조금 가려서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밑에 청록색 그래프랑 갈색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청록색 그래프는 이거 두 개 다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데 청록색 그래프는 인간의 요인을 뺀 시뮬레이션 값이고 그리고 그 위에 주황색 갈색은 인간의 요인을 반영한 그 시뮬레이션 값인데 인간의 요인을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온도가 올랐는데 그거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관측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이 기온 상승이 인간에 의해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다 우리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탄소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현재로서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때우고 그러면 CO2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간의 존재가 온실가스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돌이킬 수 있습니까? 늦춰야죠. 늦추고 그리고 이게 왜 온실가스를 유발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이제 분해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시간이 약 5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쓴 게 500년 동안 대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쌓이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부터 아예 온실가스를 내보내지 않아도 500년까지는 계속 이 상태를 그렇죠. 유지한다. 네,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500년입니다. 네. 네.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네요. 네. 저 마이크 박훈 집사님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옵니다. 네, 네.
딱 지금 당장 멈춰버리면은, 그러니까 대기 중에 CO2가 없어지진 않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뭐 나무가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진짜 완전히 멈춰버리면 서서히 줄 수는 있는 거죠. 이 지금 그러니까 뭐 CO2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광합성이나 뭐 그 좀 조금 사실 멈춰버리면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멈출 수 있나요?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2050년까지 뭐 탄소 중립 뭐 그런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세우고 있긴 합니다. 2050년까지는 탄소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뭐 이런 그게 이제 목표는 세울 뿐인데 인간이 존재하는 한 탄소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또 인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끊임없이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0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증가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먹는 거, 뭐 혹은 이런 화면, 뭐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걸 돌이킨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관적이다. 사실 화석 연료를 안 쓰면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기술을 전환하기 위해서. 네. 탄소가 안 나오는 기술로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뭐 태양광, 뭐 수력 발전 뭐 이런 게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일단은 계속 그럼 다음 그래프로 네.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아직까지 과거이긴 한데 현재까지이긴 한데 그냥 이건 좀 가볍게 드리면 저 위에 그래프는 이제 1950년대 이후에 전 세계가 더 더워진 곳을 표시하는 곳이에요. 거의 전 세계가 다 더워졌고, 그리고 점 같은 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점이 많을수록 인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건데, 뭐 점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그 밑에는 호우인데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지역에서는 가뭄인데 더 많은 지역에서 가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가했고, 이제 또 제가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이거 IPCC 6차 보고서에 있는 걸 또 가져왔는데,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이제 10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이제 폭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1도씨가 올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1도가 오른 상태에서는 과거보다 일단 빈도는 2.8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 일어날 폭염이 지금은 2.8번이 일어나는 거고, 3년에 한 번씩.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플러스 1.2가 더 더워진다. 그러니까 네. 이 말은 더 많이, 더 자주 더워진다. 네, 이미 더워졌다. 올해 경험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5도씨를 보게 되면 2.8이 아니라 4.1매로 거의 뭐 조금 거의 매년. 반올림하면 거의 뭐 네. 5년에 한 번, 2년에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네. 번인 거고, 그리고 역시 더위의 강도 역시 더 더워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50년 빈도로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5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폭염이 현재는 4.8번 더 늘어났죠. 그리고 1.5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8.6번의 그래서 지난 그 일어난다. 수련회 때 박훈 집사님께서 새벽 1시에 이제 제가 자려고 할 때 잠이 번쩍 깨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올해 여름이 목사님이 경험할 앞으로의 모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랍니다. 그리고 올해 내리는 비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비 중에 가장 마일드한 것이다. 가장 온화한 비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꼭 추위로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특히 올해는 뭐 좀 다른 영향도 있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추위로는 평균값으로 치면은 지금 뭐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뭐 이번 여름은 여러분의 여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은 건 뭐냐면,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비만 많이 오고 가뭄만 자꾸 생기고 더워지기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말씀하신 건 그 결과가 위험하다. 그 결과가 뭐냐, 아마존이 사라지고 우리는 더우면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더워지면 식물이 말라 죽는답니다. 아마존이 사라지고 바다 생물의 95%가 죽는다고. 그러면 인간도 못 산다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바다 뭐 신문하는 건 아니고. 예, 예, 바다는 그 뭐냐 산호, 예, 산호가 아마 지금 이 추이로 가면 아마 이 21세기 말에는 99.9%인가 이제 멸종, 그러니까 열대 지방 산호는 예, 그런 참 뭐 좀 그런 내용은 또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겁주려고 한다기보다는 1.5도 그러면 최근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1.5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1.6도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1.5도 넘어가면 포기하는 거냐. 그래서 1.5도 사실 지금 2020년에서 25년, 그러니까 지금이죠. 중에 한 번은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 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기후는 보통 여러분 아시지만 기후는 한 30년 정도의 평균값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값이 1.5도를 넘는 때가 위험하다. 그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평균값이 넘는 시기가 2030년에서 2052년 사이가 될 거다. 그건 뭐 한 중간쯤이 2040년인 거잖아요. 그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과학자들은 솔직히 한 2030년, 2031년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네?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럼 10년 뒤에 갑자기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그 도미노 효과, 뭐 티핑 포인트 얘기하는 그런 연쇄적으로 지구가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최근에 뭐 책도 있었죠. 거주 불가능 지구인가? 네,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1.5도를 넘어서서 한 1.6도에서 시작할 거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1.6도가 딱 되는 순간 전 세계인은 이제 뭐 미래는 없으니까 오늘을 즐기는 삶을 살 거냐. 그런 식의 태도가 나타나겠죠. 절망하거나 뭐 그냥 흥청망청 살거나.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가면 1.5도에서 갑자기 그렇게 된다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이 다 마르고 이게 10년에 그게 시작이 2000 뭐 이더라도 그게 다 일어나는 데는 심지어는 30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먼 훗날의 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차원이고, 이제 1.5도 혹시라도 1.5도가 넘으면 1.6도가 그 다음 목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넘기면 안 된다. 예, 지금은 1.5도가 이론적으로는 혹시 달성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1.6도가 목표가 돼야지 아예 포기, 이게 아니다. 좀 그런. 네. 일단 뭐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그러네요. 이미 우리는 서론이고 박훈 집사님 파트로는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지금 성인이 되신 분들의 삶에도 물론 영향이 미치겠지만, 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세상처럼 안전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물려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안전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예를 들어 2020년대에 태어난 어린이, 여기 몇 명 있을 겁니다. 2020년대에 태어난 어린이가 1970년대나 80년대에 태어난 어른에 비해서 앞으로 1.5도를 달성을 하려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다 배출할 거 다 배출했는데, 지금 저희가 정말 안 줄이면 그래 놓고 니들은 1.5도 달성해라 하면은 뭐 정말 삶이 정말 피폐해지죠. 혹시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가 100%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10%만 배출해야 된다, 이 얘기가 우리는 하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던 삶, 우리가 편하게 누리던 삶의 10%만 누리며 살아야 탄소가 줄어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네, 걸로 이해됩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뭐 누가 그래요. 그러면은 설국열차처럼
어른들은 고기 먹었는데 우리는 바퀴벌레로 젤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란 얘기냐? 네, 이제 그거는 제 순서에서 말씀드려요. 그럼 제 쪽을 얼른 마무리할까요? 저 하나 남아가지고. 네네네네. 넘겨주시죠.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넘겨주시면 요건 그냥 이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폭우랑 가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폭우는 이제 지금 현재로 이제 1.3배가 넘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똑같아요. 더 자주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폭우와 가뭄도.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값을 좀 이렇게 좀 사실 뉴스나 이런 데 보이는 되게 극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은 보지만 저는 좀 이런 수치로 보여드리면 조금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 그런 건 뉴스에도 많이 접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래는 이제 국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이 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스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뭐죠? 그 세 번인가요? 예, 네네네. 챕터 PPT. 챕터 네. 3. 예, 챕터 3. 빨리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요. 네. 아니요. 예, 네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예, 다음으로 가서 라고 물어본 거죠. 1등이 재활용, 2등이 재생에너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실제 효과는 그 60개 중에서 순입니다. 실제로는 재활용은 60개 중에서 59등 거의 뭐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정말 좀 적어요. 그래서 1등은 뭐 저 밑에 차 없이 사는 거, 뭐 이렇게 그 다음도 대중교통 전환, 또 보면은 완전 채식. 이 완전 채식이 뭐냐? 베지테리언이 아니고 비건으로 사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은 사실 차 없이 비건으로 산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아마 상당수는 예, 저도 아는 분이 정말 저하고 열심히 환경운동 하시는데 나는 고기 없는 끼니는 있을 수 없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60개를 제가 이렇게 많은 효과가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모든 그 과학자들의 그 최근에 아까 그 노주현 지사님 얘기했던 6차 보고서 IPC 6차 보고서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은 오보이드라고 그래서 빨간색 행동을 하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할 수 있고 파란색은 좀 효율을 높여가지고 좀 덜 배출할 수 있고 초록색은 효과는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만족감은 비슷한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체 행동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1등이 아까 보신 것처럼 자동차 없이 사는 거. 그런데 그러면 아까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그러면 전기차로 바꾸세요. 그게 거의 효과가 비슷한 2등 효과입니다. 그래서 차 없이 살라고 하면은 그러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대체 방안이 있다는 거죠. 아까 노준현 집사님이 기술이 발전하면 된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없으면은 못 사거나 너무 비싸다. 테슬라는 부자만 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또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최근에는 보조금 없이도 기존의 석탄 발전보다 더 가격이 낮은 데도 많고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그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대체로 보니까 차 타지 말고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같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분 중에서 누가 질문했더라고요. 고기 안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네,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는 건 좀 쉽지 않을까요? 좀 덜 먹는 줄여야죠. 네, 줄여야죠. 네. 그래서 요게 전체 목록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좀 영어긴 한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음식에 관해서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은 그 환경 영향이 큰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도 하고 그 자연 환경을 엄청 파괴하고 또 그
우리 녹조 라떼 있죠. 그 한강 뭐 4대강에 엄청난 그 녹조가 생기게 하는 음식이 위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영양소의 질이 안 좋은.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다거나 또 정제 설탕이 많이 들어 있다거나 뭐 엄청나게 그 염분이 높다거나 이쪽으로 그럼 뭐예요? 왼쪽으로 가고 밑으로 갈수록 몸에 좋고 환경에도 좋은 거죠. 그럼 뭐 제일 밑에 있는 게 보면은 구운 주로 감자. 예, 감자 뭐 구운 감자입니다. 예. 튀긴 감자 아니고. 저 이걸 보면서 네.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있는 게 환경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다는 거를 예. 한번 더.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왼쪽 밑에 거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좀 봐서 이쪽을 좀 지향하시고 저 위에 있는 그러면 좀 비교가 안 되게 높은 게 비프하고 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하고 양고기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안 그래도 키울 때 돈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스스로 트림을 하면서 메탄이 나와요. 그거 메탄이 그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그 지구온 난화의 힘이 30배 정도 되거든요. 같은 양을 배출해도. 근데 걔는 스스로 걔들이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먹으려고 키우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또 그러면은 유제품도 그렇습니다. 걔들이 젖소를 키워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뭐 치즈 같은 거 치즈가 뭐가 잘못이냐. 근데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상대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러면은 아까 재활용이 꼴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텀블러 그거 무슨 효과 있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래서 막 그 재활용 운동하시는 분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좀 그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중요한 게 많지 않느냐. 한편 맞지만 여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 재활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는 분해도 잘 되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플라스틱은 다 화석연료로 만드니까 만들 때부터 온실가스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쭉 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쓰레기 어떻게 됩니까? 저기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쌓이죠. 그거 2026년부터는 못 버려요. 저기 동네에 버려야 됩니다. 서울은. 그래서 못 버리고 아니면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눈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뭐 산에 남몰래 버리고 왔다. 결국은 보면은 뭐 비가 오거나 해서 결국 마지막에 가는 곳은 강이나 바다나 호수입니다. 거기로 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다의 생물들이 지금 여러분 사진 보셨을 거예요. 뭐 목이 쫄려 죽은 뭐 바다 거북, 뭐 고래 배를 갈랐는데 저기 플라스틱밖에 없더라. 그거는 뱃속에 가도 잘 분해가 안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은 그 플라스틱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거 오늘 아까 이거 제가 눈에 안 보이게 마시고 나왔는데 갖다 주셨는데 이게 페트병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맨 윗줄에 보면 요거 플라스틱이 우리가 땅에다가 묻었을 때 반으로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보시면은 2,500년 이상.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으로 분해되는데 2,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플라스틱 뭐 HDP 같은 아예 조금 더 센 플라스틱은 반으로 분해되는데 5,000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 외에는 대부분 그냥 놔두면 절대 안 없어지고 그냥 쪼개질 수는 있는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요.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럼 그거라도 괜찮은 거냐? 대부분 그렇게 광고하는 거는 공장에서 분해하면 분해가 됩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그냥 길에다가 던지거나 산에다 두면은 대부분 그냥은 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보통 듣는 생분해성은 저 PLA라는 거거든요. 뭐 있죠. 뭐 무슨 옥수수 전분으로 뭐 어쩌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걸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예전 거보다 낫지만은 그렇게 분해가 안 되고 뭐 2,500년은 아니고 10년이 걸릴 수 있죠. 그럼 이 10년이면 괜찮겠네? 근데 지금 쓰는 걸 다 이걸로 바꾸면
끊임없이 10년 주기 그 수명의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배출이 되니까 쌓이는 거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저는 그래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왜 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사람한테는 큰 피해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생물에게 근데 그게 그러면은 당연히 걔들 몸속에 있는 게 우리가 뭐 맛있는 물고기를 사면은 그게 결국은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게 어떤 좀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뭐 크게 뭐 한두 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아까 뭐 일단 그 정도가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 재활용이 이제 기후 변화와는 크게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실은 이제 그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분리배출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은 진짜 재활용이니까 재활용의 근거를 없애버리면 제일 좋죠. 뭐 이거 만든 화석연료를 안 쓴다거나. 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쓰는 선진국에서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면은 뭐 담아드릴까? 예, 담아주고 아예 다른 나라는 담아드릴까요? 옵션이 없는데도 많고. 예,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가 더 쓰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니까 총량은 제가 잘 모르는데 1인당 사용량 우리나라가 OECD 1등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워낙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이 자랑스러운 나라는 대부분 공장이 그 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도 교체 주기가 우리나라 제일 짧았어요. 기간만 되면 바꿔주는 행사를 하거든요. 뭐 이거 무슨 요금제로 하시면 새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주로 수입하는 나라들은 아껴 쓰는데 우리나라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에요. 긴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얘기를 듣고도 싶고 더 하실 얘기도 참 많으실 텐데 책자로 잘 정리해서 나눠드릴 거고요. 두 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만약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꼭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네, 한마디씩만 하시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맞습니다. 네네. 저는 그걸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시죠.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느꼈지만 뭐 사실 저희 세대이기도 하고 저희 세대가 앞으로 사실은 저희부터 스타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많이 길들여진 거죠. 이 편안한 생활, 에너지를 편하게 얻는 것에 많이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꾸기가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조금 생활 습관들을 많이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들여져 있던 것을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야 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이들에게 본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네. 네,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에서 보스턴에 있는 모 대학의 학생들이 제가 있는데 와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강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전 세계가 뜨거워지는데 보스턴 지금 되게 추운데 좀 덜 추워진다. 그러니까 걔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뭐 허리케인이 점점 더 허리케인, 한국은 태풍 점점 더 세지고 점점 더 고위도로 간다. 근데 보스턴까지 오나요? 아직 보스턴까지는 못 간다.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는 정말 정전되면은 더워서 순식간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몇 년 안에 들어가거든요. 뭐 당연히 중동은 지금 당장 그렇고 거의 기름 떼가지고 발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뭐 걔들 문제 아니냐? 또 이런 뭐 생물이 죽는 거까지 그러니까 좀 뭐 그래서 뭐 도덕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할 때는 좀, 그러니까 미래 그러는데 나의 자손까지 걱정할 거냐, 손자까지 걱정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봐서 그럼 좀 더 살기 힘들어지면 우리 저기 캐나다로 이민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그렇게 내가 아는 범위만 생각한 거는 좀 특히나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나중에 좀 부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보다는 피해가 적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지난주 그 서울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 좀 잘 사는 동네인 강남 같은 데가 물에 잠기고 피해를 입고 뭐 그 인명 피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그 노진영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게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했는데 그러면 운 나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나 한 명의 문제는 아니고 내 후손 또는 또 다른 생물에 대해서 좀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뜻이 뭔가 한번 생각해서 행동이 바꿀 수 있는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내가 안전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분께 박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이 환경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대의 석좌 교수로 계신 최재천 교수님의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 두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았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우 아주 불편한 진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삶. 그러니까 그 진실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고 그 진실 앞에서 조금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불편하게 살라는 거는 아니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만 조금 절제하고 조금 포기하고 조금 양보하면서 지금 내 편안이 아니라 우리 다음 그리고 저 힘든 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열고 들어보시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세상이 지금 망가진 거 우리 노정 집사님 인간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건 인간이 괴물처럼 살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 서로 사랑하고 모든 생명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피조물들도 바란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거, 우리와 함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나 하나 하나님 안에서 종교적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힘입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이 얘기를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가 힘 모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일은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피조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걸 꼭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지금 이 위협적인 불편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생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생명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일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유천 교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나 하셨어요. 저는 되게 그 말에서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도 그 망가지는 것이 점점 가속화될 수 있다면 반대로 그것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도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분은 생태학자입니다. 석좌 교수인데 그분은 우리는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너무 적다. 우리가 아는 것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탄소 포집 기술도 환경공학자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가져가는 거. 그러면 여기가 되게 희망적인데 실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막강한 힘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까지 세상이 망가지는 게 가속화될 줄 몰랐던 것처럼 회복하는 것도 자연이 스스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냐고. 저는 그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환경과학자들은 2040년쯤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날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양의 심포니라는 박정우 씨의 노래가 있어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인 그분이 정하시는 일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지휘에 따라 노래하면 회복될 일이다. 저는 우리 배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오히려 그 날이 다가올수록 그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위축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이 다가올수록 우주의 작곡자가 되시고 지휘자가 되신 그분 앞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크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환경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분 앞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그분 앞에서 더욱 크고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